네, 동키TV입니다. 오늘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제가 살면서 봤던 가장 쓰레기의 재판은 탄핵 재판이 있었죠. 당시 개 돼지들은 광장에 나가서 울기까지 하면서 기뻐했지만 저는 탄핵됐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라를 잃은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너무 위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법치가 완전히 파괴된 코미디 재판을 봤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걸 반 대한민국 세력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법의 문외한이라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그 정도로 속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그걸 이용했던 탄핵 세력들이 소름 끼치게 좀 두렵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말에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지? 뭔가 기획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오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봤고, 마침내 탄핵 과정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죠. 당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탄핵 소추부터 재판까지 너무나 많은 법률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때마다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은 박 대통령 탄핵 과정이 얼마나 미개했는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박 대통령 탄핵 과정은 논점이 좀 많아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다. 먼저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미개하죠. 국정농단이 뭐야? 현대 국가는 법치국가죠. 만약에 검사가 저를 정신병자라고 기소했다고 생각해보면 판사가 물어보겠죠. 정신병자가 몇 조 몇 항입니까?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에도 없던 국정농단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선동했지만 막상 국정농단이 정확히 뭐지? 이 현대 국가의 소송 구조는 판사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과정이죠. 이걸 탄핵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소추자인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살인죄로 소추를 했다면 피고가 법전을 보고 살인죄가 이런 요건이구나, 이 요건을 깨면서 방어를 해야죠. 근데 법조문에도 없는 국정농단으로 공격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죠. 법조문에 없는 개념을 어떻게 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법원은 각하라는 재판을 해야 됩니다. 살펴볼 가치가 없어서 재판을 안 받아두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쳐줬다? 연설문을 고쳐준 게 뭐가 문제죠? 연설문은 전 국민 앞에서 읽는 건데 이게 국가 기밀인가? 그것도 아니면 연설문은 비선실세가 아닌 공무원들만 써야 되나? 그런 규정이 도대체 어디 있죠? 이런 걸로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탄핵하자? 이게 나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K스포츠? 미르재단?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중에 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분은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은 저 K스포츠와 미르재단들이 뇌물이라는 거예요. 뇌물죄를 재판하려면 일단 선고와 동시에 몰수 추징을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소유인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무슨 수로 몰수할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돈을 밝히는 캐릭터였나?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대법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얼마 전에 이 재단에 대해서 강요 혐의는 슬그머니 무죄로 판결을 하죠. 그 다음에 정유라가 부정 입학을 했다? 출석이 부족했다? 대기업에 또 지원을 받았다? 글쎄, 대한민국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할 거 없이 대학교 수업에 개근상 받아서 졸업한 사람이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운동선수 중에서 대기업 지원 없이 라면만 먹고 금메달 땄던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마치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처럼 막 흥분을 하면서 그 어린 정유라를 중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소리치던 그 광기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정상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매일같이 무단횡단하는 한국에서 무단횡단이 엄청난 죄가 된 느낌?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으니 웬만한 금수저보다는 좀 낫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장관을 추천했다.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인사 형태는 엽관주의라는 걸 취합니다. 엽관주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부분 취하는 인사제도죠.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과 그냥 일할 수 있게 전권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서 민주주의에 부합하게끔 만든 제도죠. 장관, 차관 채용시험 들어봤나요? 그런 거 없죠. 대통령이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채용하면 그냥 끝입니다. 엽관주의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얘기를 듣고 참고를 했던, 최순실이 키우던 강아지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임명을 대통령이 했으면 대통령이 정권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장관이 최순실이 추천해도 아무 상관없고 마치 무슨 최순실이라는 아줌마가 장관을 추천해? 이런 식의 이미지 메이킹을 했지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인사권이 여러분한테 있는 상태에서 학벌, 스펙도 비슷한 몇 명 후보자가 이렇게 있는데 친한 지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의도적으로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임명할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장관을 어떻게 임명하고 있죠? 네, 이렇게 황당한 이 의혹들로 인해서 탄핵 소추를 하는데 이 탄핵 소추장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탄핵 소추장은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당시 탄핵 소추장을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회에도 배포를 안 해서 김평우 변호사가 몰래 구해서 책에다가 실었어요. 최근에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주는 이런 김평우 변호사를 막 엄청 비난하기도 했죠. 아무튼 탄핵 소추 제도를 만든 미국이나 브라질의 경우에는 재판은 고사하고 탄핵 소추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조치니까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국의 탄핵 소추장은 하루 이틀 새 순식간에 작성이 돼요.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만 돼도 곧바로 대통령 측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는데 탄핵 소추장부터 재판까지 끝내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끝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그 다음에 엉터리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또 더 황당한데 저런 황당한 탄핵소추장을 써놓고 의결 절차를 어떻게 하냐면 당시 국회의장은 순식간에 작성된 이 졸속한 탄핵소추안을 받아들고 있다가 탄핵소추를 표결을 하던 날 의안을 배포조차 안 하고 바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중에는 법률에 문외한인 무식한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들은 그냥 의안조차 없는 탄핵소추 의결에 주변 동료들의 등 떠밀림에 못 이겨서 그냥 찬성표를 던져요. 예를 들면 야 끝났어 그냥 찬성해 이런 식인데 어떤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면 명단을 공개해버리겠다 이런 협박까지 해요. 세상에 동네 반사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하물며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 탄핵을 이런 식으로 의결하면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절차가 위법한 소추안은 각하라고 소를 받아주지 않는 법원의 결정을 해야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소추 절차 의결에 대해서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의 자율권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지 않겠다 이런 말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누가 그런 자율권을 국회에 줬죠? 요즘 추미애는 무슨 짓을 해도 탄핵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최초로 탄핵한 의결 절차입니다. 그 후에 탄핵 재판의 재판 과정은 더 황당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다뤄볼게요.